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밟는 한국 땅. 반가운 귀국이어야 했는데 눈앞의 광경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동생 준호 옆에 서 있는 여자. 그녀는 5년 전 제가 차갑게 버린 전 여자친구 서연이었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형, 여기요. 준호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서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과 똑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건넸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형, 제 약혼녀예요. 예쁘죠? 준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서 준호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1년 전 소개팅 앱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첫눈에 반했다고, 서연이 얼마나 착한지 계속 말했죠.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서연이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약혼녀 연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구나. 우리 며느리 오늘도 예쁘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하셨어요. 저녁 식사 내내 어머니는 서연 칭찬뿐이었습니다. 민우야, 네 동생 복 터졌어. 서연이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니?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연과 2년간 동거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귀국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저 서연이에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자에 적힌 주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죠.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왔어요, 오빠. 서연이 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거야?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일 기억나시죠? 제가 얼마나 매달렸는데 오빠는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오해했어요. 그날 저랑 같이 있던 남자, 사촌 오빠였어요. 뭐라고?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 하던 거 기억나세요? 사촌 오빠가 도와주러 온 거였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오해했던 건가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몰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다 지난 일인걸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신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는 소개팅 앱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젠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이야? 네.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우리 과거 일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태수와 영우라는 준호의 친한 동료들이었어요. 와, 형님, 싱가포르에서 3년이나 근무하셨다며요? 대단하시네요. 태수가 신기한 듯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제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2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형, 저희는 택시 타고 갈게요. 형이랑 서연이 누나는 같이 타고 오세요. 태수가 준호를 끌고 먼저 택시에 올라탔어요. 저와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택시에 함께 타게 됐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의 손이 제 허벅지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그녀의 손을 밀어냈어요.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한창 무르익어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 씨, 저 머리가 좀 아파요. 먼저 나갈래요. 서연이 준호에게 살짝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먼저 갈게. 형, 먼저 가요. 준호가 서연을 부축하며 노래방을 나가셔요. 저는 뭔가 찝찝한 마음에 10분쯤 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연은 제 얼굴을 보더니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안은 묘하게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잠깐 만날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서연이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형이 자꾸 불편하게 한대요. 준호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단단히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후배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아, 너 혹시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아는 사람 있니?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번호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파멸씨, 저는 을지로의 낡은 건물 3층 사설 탐정 사무소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사설 탐정 김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강 차장님, 나오실 수 있으세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소로 달려가니 김 소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파일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연의 과거, 혼인관계 증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2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했네요. 둘 다 1년 안에요. 김 소장의 살면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중소기업 대표였고 두 번째는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첫 번째는 5천만 원, 두 번째는 8천만 원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좀 보세요. 김 소장이 꺼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연이 한 남자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확대한 사진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5년 전 서연과 함께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 유흥업소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두 사람은 5년 넘게 만나온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촌 오빠라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김 소장에게 추가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 주말 어머니 생신으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서연도 당연히 왔죠.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연이 자리를 비운 순간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서연의 가방이 놓여 있었. 주위를 둘러본 저는 재빨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잠금 번호를 눌러봤어요. 5년 전 그녀의 생애 0825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자 그 남자와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어요. 강준호, 완전 순진한 바보야. 결혼하면 1년 안에 이혼할 거야. 재산 절반은 내 거지. 강민우 그 자식 표정 보는 거 진짜 재밌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든 대화를 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서연이 돌아왔을 땐 저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김 소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그 남자랑 서연이 통화하는 거 녹음할 수 있을까요? 해보죠. 며칠만 기다리세요. 3일 후 김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 차장님, 대박입니다. 어서 오세요. 사무소로 달려가니 김 소장이 노트북을 켜놨습니다. 화면에는 서연과 그 남자가 오피스텔 앞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어폰을 꽂자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강준호 완전 쉬워. 1년만 참으면 돈 챙길 수 있어. 강민우 그 자식 괴로워하는 거 보면 속이 다 시원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주말에 집에 좀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형,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심각한데? 그냥 와. 서연이도 데리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주말 저녁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준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준호야, 오늘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화면에 떴어요. 서연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이혼 소송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화면을 보며 당황했어요. 서연 씨는 과거에 2번 결혼했다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어.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두 번째 파일. 서연과 남자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키스하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준호 씨, 이게 대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줬어요. 준호를 바보라고 부르는 대화, 재산을 노린다는 대화.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이게 진짜야? 마지막으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5년 전 내 여자친구였어. 2년간 동거도 했고 어머니가 뭐라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니 이건 오해예요. 조작된 거예요. 그녀는 준호에게 매달리듯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저 남자는 그냥 사업 파트너예요. 대화는 농담이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서연의 전 남편들과 통화한 녹음이었습니다. 서연 씨한테 완전히 당했습니다. 결혼 사기였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위자료 주고 이혼했습니다. 두 남편의 증언이 똑같았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진실을 말해줘. 제발.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울먹이던 얼굴에서 냉소가 번졌어요. 크크. 서연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맞아. 다 진짜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5년 전에 오빠가 날 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난 오빠를 잊을 수가 없었어. SNS로 계속 지켜봤지.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1년 반 전 오빠가 한국에 출장 왔을 때 우연을 가장해서 다가가려고 했어. 서연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빠는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지. 오빠의 동생을 찾아냈어. 서연이 준호를 돌아봤어요. 소개팅에? 우연? 웃기지 마. 내가 프로필 조작해서 일부러 매칭되게 만든 거야.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부터 오빠한테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였어. 준호 씨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야. 이 미친.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당신의 재산이랑 강민우 네가 괴로워하는 꼴 보는 게 목적이었어. 재밌었어, 정말.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심장약을 찾았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형을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서연이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밌었어? 그럼 난 갈게. 어딜 가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결혼 사기와 협박 혐의로 고소장도 냈고.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동행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저를 독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악몽 같은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끌려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아침 먹어. 형이 해장국 끓였어. 대답이 없었지만 문 앞에 밥을 놓고 왔어요. 사흘째 되던 날 준호가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형, 들어와. 준호는 수염도 안 깎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형, 미안해. 내가 형을 의심했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꽉 안아줬어요. 아냐, 담의 과거 때문이야. 형이 미안해. 그날부터 준호는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의 충격으로 심장이 안 좋아지신 거죠.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어머니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퇴원하시는 날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인우야, 준호야, 이리 와봐. 어머니는 우리 손을 하나씩 잡으셨어요. 서연이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 안 돼. 이제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저희는 함께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후배 지훈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든 시기 잘 견뎌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고마워, 지훈아. 한 달이 더 지나자 준호도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료 태수와 영호가 준호를 술자리로 불러냈습니다. 준호야, 힘들었지? 우리가 있잖아. 고마워, 형들.
준호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즈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의 과거 범죄 전력이 더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결혼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던 거예요. 법원은 서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날 준호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준호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끝났어. 우리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갈비찜 맛있죠? 그래, 우리 아들들이 있어서 더 맛있구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형, 저 당분간 연애는 안 할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다시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싱가포르 지사 경험을 인정받아 본사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준호도 회사에서 진행한 마케팅 캠페인이 대박을 치며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밝았습니다. 그래? 누군데? 만나보시면 알아요. 이태원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 준호가 한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형, 여기요. 준호 옆의 여성은 28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형, 소개할게요. 회사 후배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준호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편안했어요. 수진은 6개월 전 준호 회사 마케팅팀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요. 언니 하나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수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대학 때는 광고 동아리 활동했고요. 지금 일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준호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형, 저희 3개월 전부터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그랬구나. 좋아 보인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말과 행동에서 진솔함이 느껴졌어요. 헤어지기 전 저는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수진 씨 좋은 사람 같더라. 정말요, 형?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근데 이번엔 천천히 가. 서두르지 말고 진심을 확인하면서. 네, 형.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악몽 같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서연의 복수, 거짓말, 그리고 무너질 뻔한 우리 가족.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며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준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저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게 됐죠.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아끼게 됐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달빛이 참 밝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